오늘은 실제적으로 토요일 날은 그룹홈 많은 평가의 서류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공연도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아이들이 실제 어떻게 했고 조금 덜 졸리긴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동작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다음 카페에 사회복지 다음 평가 한글만 써도 나와요. 요즘 네이버도 나오고 이제 우리도 저기 등급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아무 데나 쳐도 사이트가 떠요. 카페 사이트인데도 굉장하고 한 7,000건 정도 올려놨으니까 웬만한 정보는 여기 다 올라가 있다라고 봐야 돼 지금. 메뉴판에 보시면 우리 사이트에서 맨 위에 복지 행정 서식 나눔 이거 딱 치면 한 70가지 서류를 올려놨잖아요. 전번에 말로 할 때는 이걸 안 보여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관에 딱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서식만 딱 숙지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상 공문이 별로 없어요. 자, 내가 해볼게요. 자, 맨 끝털이 4번으로 가보면 1번부터 나오잖아요. 1번 처음에 지출 품위서 양식을 올려놨어요. 지출 품위서라는 뭐냐? 당장 지금 가서 뭐 몇만 원, 몇천 원 문구점에 가서 뭘 사야 돼. 실장님 돈 주세요.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근데 대부분 지금도 80, 90%는 그렇게 해. 자, 그러면 실장님이 카드를 딱 줬어. 가서 긋겠죠? 사오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식선상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품위서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옆에 있다고. 우리 생활복지사도 그래. 목사님 카드 주세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감사. 근데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평가 나온다, 뭐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뭐 썼냐 하고 이제 그 만드는 거야. 실제 오늘 4월 17일 날 지출했는데 한 8월 달쯤 가가지고 와, 그러니까 지금 안 한다고 시간이 소요가 안 되냐?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몰아서 하니까 이제 죽을 일이지 이게 사람이. 한 달치 지출 결의서 하려면 몇 시간 또 밤새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기 쉽죠? 이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 확률이 커.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어 또 영수증. 근데 요즘 우리 기관에서도 몇 건 좀 그래서 내가 그 저기 대표자 아니면 NH 농협 카드에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생활복지사에게 발행도 안 해줄 뿐더러 물어봐요. 몇월 며칠 날 쓴 거 불러보라 그래. 그리고 본인 맞으세요? 물어보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 안 하면 안 해줘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냥 영수증 그대로 주냐? 아니야. 통으로 줘, 통으로. 예를 들면 4월 27일 56,000원 썼다, 이것만. 근데 잃어버린 영수증을 그거를 다시 그 재발급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해준 거 팩스로 받은 거 붙여놓으면 되냐? 힘들다 그 말이에요. 또다시 세세 품목을 생각해서 써놔야 돼. 그리고 그 금액이 찍힌 영수증하고 사람 손으로 써는 것하고 좀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6개월만 지나면 또 설사 잊어버렸다 찾았는데 딱 영수증 주워보니까 하얘 다 날아가 버렸어 잉크가. 그러면 원본을 제출해도 막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아주 똑똑히 봐야 희미하게 보여. 그러니까 복사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영수증 사본을. 100번을 복사해봐라. 나오는 거. 안 나오지. 열받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볼펜으로 4만 얼마 써가지고 복사하는 거야. 근데 그게 사람이 보는 사람이 그게 볼펜으로 내가 써서 복사한 거 그거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영수증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영수증 넣고 한번 복사해 놓는다. 그러면 절대 안 날아가. 복사한 용지는. 그죠? 원본이 날아가도 든든하게 있잖아요. 먼저 해놨던 그거. 그러니까 영수증을 받은 순간 복사를 하라고 말이요. 그렇게 딱 붙여놔. 설사 원본을 잊어버리더라도 색색하게 복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품위서 뒤에다가 영수증을 첨부해 놓으면 완벽하다. 아셨죠? 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소리는 좀 잘못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바로 시정 조치하면 돼. 근데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조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네. 네. 내 이제 교육을 해놨더니 우리 선생님 하긴 잘해. 뭐. 찰떡같이 아주 오면 그냥 복사 무조건. 예.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된다. 예. 제일 힘든 게 사람들 앞에 이 돈 관리야. 예.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무시를 하잖아. 사람들이. 의심. 예.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속담이 있잖아요. 자식과 아버지 관계도 돈 관계에서는 확실히 해야 될 그 말이죠. 예. 예.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자, 뭐 하다가 지금 했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계 보고 하면 오늘 또 그냥 설교를 2시간이나 해가지고. 예. 자,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가 우리가 가장 간단한 행위가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와 행정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스타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안 된가 그랬더니 너무 서로 이 가까운 사이에 있고 또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려고 그러면 그냥 어디 나가서 도청에 가 있고. 예. 그런데 도청에 가 있는 사람한테 목사님 문구 뭐 2,000원 사러 가야 되는데 승인해 줘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좀 안 맞기는 해. 근데 그냥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이라도. 예? 월요일 날 못 사고 화요일 날 못 사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타에 승인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이게 말해도 약식이지 월요일부터 쓴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토요일 날 한꺼번에 지출하는 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승인만 일주일에 한 번 받는 식으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 대신 매일 내가 결제가 바로바로 안 떨어지더라도 내가 그 행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형식이 이게 그래서 내가 1번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반 지출의 품위시 양식은 뭐 노인이든 어린이집이든 뭐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출 품위시. 아셨죠? 네, 이게 가장 기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문서 번호가 있죠. 이해를 해야 돼. 이거 한 장만 이해하면 이제 다 넘어갈 거예요. 그냥 잘 보세요. 자, 문서 번호 대내외. 저 대내외가 무슨 말인가? 자, 우리는 지출을 품위를 하면서 남양주시에 지출이 있고 또 중앙에 서울이나 예부적으로 지출이 있을 수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2개로 구분하는 거야. 대내, 대외. 그러면 남양주시 지출, 남양주시 외의 지출. 공문도 대내 공문, 대외 공문. 내가 사랑임에 예를 들어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썼어. 대내요, 대외요? 대외. 예. 경기도도 우리 이 시설 남양주시 외권이니까. 그러니까 찾기가 좋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그렇게 구별을 하고 누가 하라는 게 아닌데 내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저게 품위 양식이. 그래서 붙인 거예요. 대내외 제메토. 그럼 제메토는 어떻게 써야 돼요?
2021년이니까 1호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100부터 나가고 싶다. 그럼 100-1. 예? 그럼 2021년 쓰고 100-1호. 난 귀찮아. 하나로도 글씨 덜 쓸 거야. 그러면 2021년 1호, 2호, 3호, 4호, 5 이렇게 나가면 되고. 아셨어요? 아니야, 나는 폼 잡고 1000부터 나갈 거야. 그러면 1000-1, 1000-2, 1000-3. 아셨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뭐 1000-5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굉장히 공문이 많은가 보다. 예. 아니요. 1000부터 시작했어. 1200이면 200호인 거지. 1200이 아니죠. 아셨죠? 우리가 나무의 꽃 볼 때도, 저게 저런 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차려야 되고. 보존기간 몇 년? 5년. 잘 알아두세요. 보존기간이 5년이라는 말은 서류를 작성해놓고 몇 년 동안 보관하라? 5년. 내가 들어왔는데 내 앞에 사람이 4년 근무한 사람이야. 서류가. 내가 한 서류가 아니야. 4년 동안에.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죠? 나는 몰라요. 4년 전에는 몰라요. 그러면 안 돼. 5년 차에 내가 들어왔어도 4년 동안 그 서류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인계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비품 대장까지 다 보고 인수받을 때 뭐 있고 냉장고 있고 뭐 있고 내가 확인을 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알아서 있겠지 그러고 인수 다 봤다 그래 했는데 감사가 딱 비품 대장 내놓으세요.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 말이지. 그럼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자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함. 그리고 내가 도장을 꽝 찍어줬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일주일 동안 한다 그러면 철저히 오늘은 문서, 오늘은 비품, 오늘은 뭐 회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 받은 다음에 인수에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 이 인수 받은 이후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자님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실무 행정은 실무가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처음 개소하는데 들어가지 않는 이상 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1년 전과라도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5년 보관한다. 4년째 됐는데 불나서 타버렸어. 다 불타버렸어. 할 수 없잖아. 복원할 수가 없잖아. 이해는 하겠지만 페널티를 먹는 거지. 문서 보관을 못했고 문서 피신을 못했으니까.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토해낼 수는 없는데 타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점수로 보면 감점을 받는 거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가 나면 무엇을 옮겨야 되겠다 알 수 있겠죠? 차라리 의자 그런 거 다 타도 괜찮아. 문서는 5년치를 빨리 이동해야 되겠지.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저런 저기 철 캐비넷 있잖아요. 암호 번호 다 붙어지는 건 내가 샀잖아요. 열쇠도 잊어버릴까봐. 저기 황색 철 저거 있죠? 저게 다 있어요. 그래서 비밀로 잠금 장치를 항상 해놔야 돼. 누가 손 못 대게. 그래서 접근 금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우리 애들이 접근 금지가 아니라 원장님 책상에 와서 의자에서 저기 발 올리고 그러고 앉아 있는 놈들인데 무슨 접근 금지요?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지. 어쨌든 근데 그것도 뭐라 할 수도 없어. 그 자리에 얼마나 앉아보고 싶겠어. 그러니까 옥산이 웃을 때 탁 폰 잡고 한번 앉아보는 거지 뭐. 나쁜 일은 아니야. 다 앉으라는 의자니까 의자는 앉을 수 있으나 아이들이 함부로 여기 선생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원장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해줘야 돼. 그래야 앉으면서도 심장이 좀 벌렁벌렁 해야지. 이게 아무렇지 않으니까 안 된다. 우리가요 이렇게 강례상을 해놓고 얘들을 들어보면 보시죠. 우리 지금 저 철 캐비넷 하얀 캐비넷 아래 악기가 가득 찼어. 아코디언 저 뒤에 난타 말고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계단에 또 뭐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저거 하려고.
창고에 가득이고 여기 가득이고 뭐 계단이. 그 이제 포기했어.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지금 겉견뎌야 되는지 못하고 있고 지금 벗어는 못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너는 양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여기 무대 커튼 이쪽에서 쭉 잡아다니면 이게 무대가 쫙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공연하려면 저거 쭉 밖에 달려있으니까 밀고 아이들에게 내주는 거지. 강당으로. 이게 모판목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체능에 나가도 교회에서라든지 이런 무대를 안 밟아오는 아이들이 없지. 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 어떤 데 가면 막 이 강대상 손도 못 대게. 지금도 성전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우리는 월화수목금 토까지 그냥 이렇게 다 움직이게 해놔서 아이들이 하는데 단점이라면 뭐예요? 아무렇게나 오는. 여기다 상펴놓고 애들 공부하고 있어. 어쩔 때 보면. 예. 좋잖아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 지출 품위서는 5년이고, 자, 옆에 보니까 우리 뭐예요? 시설에 맞게 저걸 바꿔놔서 결제에다가 담당 복지사, 시설장, 대표. 왜 시설장, 대표를 따로 써놨냐? 한 분이 동시에 그 겸직한 사람이 있고 시설장을 채용한 분이 있잖아요. 그럼 대표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칸이 필요해요. 그럼 대부분 업무를 누가 해요? 응? 생활복지사. 그러니까 쓰고 다 결제를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모았다가 시설장이 있으면 시설장이 먼저 하고 대표자는 일주일에 한 번 사인해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복잡할 것도 없어. 예. 시스템만 알면 되죠. 자, 두 번째 기한일자 16년으로 돼 있는데 2021년 뭐 4월 18일이면 18일 기한자 우리 기관임은 뭐 윤성이 이거 살라고 올리는 사람이 기한자예요. 이?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아니라 이 물건이 필요하다라고 올리는 사람이 기한자라고 아셨어요? 예. 그럼 이렇게 해서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결제를 해주면 사실 저게 딱 떨어진 다음에 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야 돼. 원칙은.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카드 주세요. 사갖고 와서 다 해놨어. 그리고 이제 저기 지출 품위서를 거꾸로 쓰는 거야. 다 사놓고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샀다. 화요일 날 샀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지. 또 안 할 수가 없어. 이 품위서가 없으면 지적을 당하니까. 뭐 베드로 밑에 샀나? 영수증이 있는데요. 뭐 영수증만 내놓으면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평가가 있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을 보세요. 예를 들면 스케치북 50권, 뭐 크레파스 12개, 풀 한 세트 막 이런 거 막 필요해 지금. 엄청 필요해. 나가니까 한 30-40만 원 쓰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풀 사는데 지출 품위서 하나, 또 뭐 색연필 12세트 산데 또 따로. 괜찮죠? 그러니까 세트로 모아야 되겠지. 한 장으로. 그리고 따로따로 날짜가 지출이 다르면 다 따로따로하게 지출 품위를 써야 되겠지만 어느 하루에 돈을 지출한 것이 7건이야. 그러면 지출 품위서를 7개 쓰는 게 맞다? 아니면 1개 써야 된다? 1개. 모르니까 또 착실한 자고 또 저를 7개 쓰고 있어. 얼마나 시간 낭비고 얼마나 힘드냐. 결제하는 사람도 7번 사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프로그램비를 위한 문구류 구입 이렇게 통 타이틀로 써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속에다가는 방탄센터에서 주고 있는 뭐 프로그램 미술 미술 교육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 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그럼 아래 밑에 품목을 써야 돼. 1 쓰고 뭐요? 크레파스 12색 예를 들면 30세트 마카 몇 개 이렇게 쭉 해서 오늘 필요한 거 지출할 걸 다 써. 저 통에다가 안에다가. 예. 그래 놓고
가서 문구점 가서 하겠죠? 그러면 리스트가 다 찍히잖아. 거기 쓴 거. 그럼 영수증은 어디다 붙여요? 뒷면. 이렇게 넘겼을 때 딱 앞이 보이게. 거꾸로 붙인 사람이 있어. 그냥 묻혀놓으면 이렇게 뒷기면 거꾸로 되잖아. 그럼 보는 사람이 거꾸로 보는 게 이렇게 돌려서 보라고. 짜증나잖아. 기본이지. 반대로 붙여야 이게 거꾸로 돼. 넘겼을 때 정면으로 보이게. 딱 뒤에다가. 뒤에다 그냥 붙이면 안 되나요? 분실할 수가 있어. 그러면 품위서 뒤에 바로 붙여놓은 것은 분실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 의미도 있어요. 근데 저게 단점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시청에서 다 복사해서 내라는 거야. 복사해서. 그러니까 복사할 때 앞뒤로 하기 얼마나 힘들어. 네. 그러다가 시청도 지쳤어. 야, 복사하지 말고 그냥 원본 그대로 다 내라. 에? 그리고 보고 돌려줄게. 예. 그 우리가 이제 일이 줄었어. 그죠? 예. 이게 3개월치를 한번 하다 보면 막 400장, 500장 복사를 해야 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죠. 야, 좀 물건 살 때 몰아서 사라. 몰아서. 매일 사면 하루에 한 개씩 영수증 붙이려면 한 달이면 30개면 3개월에 한 번씩 내는데 120개를 붙여. 120장을. 근데 일주일에 한 장씩만 쓰면 4장이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3달이어도 12장이면 되는데 120장을 붙이고 있어. 그러니까 금액을 쓰는데 요령이 좀 있게 써야 된다. 그 말이지. 우리가 소리를 줄이려면. 생각나면 그냥 문구점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품위서가 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면 다 거기다가 미리 뭐가 필요한가, 뭐를 사야 되는가를 했다가 한타의 승인을 받아라. 그 말이지. 사람도 얼마나 스트레스 쌓여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밑에 보면 지출명, 거래처, 대상문구면 대상문구, 지출일자, 오늘 쓰면 되고, 자, 오늘 썼지만 저기 한 10가지 써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입금자명,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제 카드를 주고 대부분 체크카드를 하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다 찍히잖아요. 거기 영수증에. 다 찍혀. 거래처 영수증 다 찍혀요. 그리고 우리 기간 쓰고, 총 지출액 40만원. 샀는데, 부가가치세가 저기 써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내가 안 써도 영수증 여러분 딱 써보면 한 번 5만원 이렇게 유류비를 내면 거기서 지가 알아서 10% 그 부가가치 찍히죠? 그냥 그거 보고 쓰면 돼. 그렇게 해서 하고 총 지급액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다가 영수증을 붙여놓고 일자별로 이렇게 나가면 돼요. 이것이 1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소리야. 반복되는 소리야. 자, 그런데 문서는 아까 5년 보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영수증 붙여놨어. 이거 몇 년 보관해야 돼? 5년? 네. 그러니까 헷갈리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이게 문서인데 이것도 5년인가 그랬는데 아니에요. 돈에 관련된 소리는 회계 보관은 10년이에요. 10년.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관해야 되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둘 데 없으면 꽉 묶어가지고 창고에다 연도 써놓고 보관해놔야 돼. 버리면 안 돼. 버리면. 그게 페널티라니까. 10년 동안에 회계는 보관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돈 관리한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10년 전에 근무한 사람도 호출될 대상이 된다. 그 말이지.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철저히 이게 우리 개인 돈이 아니잖아. 보조금이잖아. 잘못되면 이제 보조금이 횡령 이렇게 들어간다. 횡령은 형사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렇다고 뭐 떨면 쓰라는 소리가 아니고 철저히 보관 잘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핵심적인 거 몇 가지 꼭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것만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늘 기관에서 강사들이 오시잖아요. 직원 말고. 그러면 뭘 드려야 돼? 강사비를 드려야 돼. 근데 이거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급여 주는 서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사비 지출 품위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 아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뭐만 달라져 있어요? 아까는 지출 품위서였고 앞에다가 강사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똑같죠? 다 제목 뭐 예를 들면 뭐 난타 강사비 지출 이런 식으로. 네? 뭐 또 아코디언이면 아코디언 강사비 지출.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승인해 주면 되고. 단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저기 부가가치세 10%가 아니고 강사비 지출에는 세액이 뭐라고 돼 있어요? 3.4%. 그쪽으로 내야 돼. 이거는 뭐 누구한테 부담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세액은. 그러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얼마 이상 돼야 세액을 내야 돼요? 강사비는? 응? 몰라요? 응. 25만 원이 넘어가면 다 세액을 떼야 돼.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네. 그래서 25만 원이 일해도 되고 월도 되고. 어떤 사람 내가 이야기했더니 기관에 가가지고 강사비를 60만 원을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세금 안 떼려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겠어요? 25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20만 원 쪼개가지고 20만 원 이렇게 계속 준 거야. 그럼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예? 왜 대답을 확실히 못해요? 총액주의라고 세금은 일에 25만 원도 되지만 월 예를 들어서 60만 원을 줬으면 당연히 3.4% 세금을 내야 돼. 그거 하면 탈세가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아동센터인데 좀 약하니까 막 세금 그런 말도 안 했어. 세무서에서. 근데 전번에 2,500 얼마인 걸 안 냈는데 독촉장이 날라온 거야. 그 뭔 소리냐 이게 봤더니 그 근로소득세 1개월이 이렇게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아차고 안 낸 거예요. 그 요즘은 엄청 강화가 돼서 아주 세금 아주 물리려고 아주 혈안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기관이. 예? 그리고 뭐 세금이 10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체납하게 되면 신용 불량이 접근이 해가고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우리 신용이 불량으로 들어가요. 예, 그리고 제일 괘씸죄에 들어가. 그리고 우리 재산이 경매가 되어지면 제1순위 공제하는 게 뭐예요? 세금이요. 예, 세금부터 우리 세대로 사는 집사람 월세보다 저기 보증금보다 제일 먼저 까는 것이 세금이야. 경매를 해도. 그러니까 세금은 어디까지 따라간다? 예? 너가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 아니요. 죽고 난 뒤에 내 자식까지 따라가. 어? 아버지 못 갚았으니까 네가 갚어. 그러고 대물림이 되더라고. 내가 왜 알았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이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그룹홈이 왔잖아요. 아니 세금 추진이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할 때 우리 기관으로 주소가 돼 있으니까 일로 날라오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네? 뻔히 알아. 정부도. 이 아이가 그룹홈이 있고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세금 못 낼지 알아. 근데 낼 때까지 날라온다는 사실이야 이게. 네? 그래서 이 세금은 죽어서도 나온다. 죽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한테 이런 거는 물려줘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가가지고 똑같은 2학년이잖아요. 야야야, 너한테 뭐 왔어? 그러니까 세금 막 이러면서 얘가 대충 한 거야. 우체부 꽂아놓은 거 어떻게 봤어? 어? 아버지 없다는데 이게 엄청 그러니까 막 이 자동차 세부터 해가지고 막 열 몇 가지가 그냥 몽땅 오는 거야. 이 아이가 낼 수 있는 처지는 안 되지만 어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빚지고 돌아가시고 나한테 결국은 이게 나한테 날라오는구나.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그냥 위로하면서 너 안 내도 돼.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아이들이 이런 부분까지 세금이라는 부분이 압박을 주더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현장에서 겪으면 건의를 해야 돼. 어차피 이런 어려운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엄마의 채무까지 이렇게 날라오는데 이거 빨리빨리 삭제해 줄 수 있는 국가에서 그런 할인 베풀어야 된다.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 예. 그죠? 예. 우리 감옥도 사면시켜가지고 나오는데 예. 경제적인 거 딴 데 인심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사회복지사라면 이런 사각지대에 문제가 딱 발생하면 기억을 했다가 우리가 건의해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자유함. 집만 살게 된다, 집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이 가만 놔두면 나중에 이 아이가 경제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뭐지 이게? 그걸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차압으로. 아이가 갚아야 돼. 그 아이가 유산, 부모님의 유산 같은 거 안 물려받을 경우. 근데 돌아가시면서 내 유산 안 물어주니까 너 세금 물지 마라 그런 부모가 어딨냐고. 법적으로 이게 상속이나 그런 거 자녀 포기하면. 근데 자식이 왜 포기하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집 한 채로 남겨주면 자식은 그 집을 승계하려고 그러죠. 유산보다 빚이 더 많다. 목사님 말씀처럼 많이 제가 포기를 했어요. 유산을. 그럼 없어진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그 짐을 가지고 간다 했을 때 이거는 얼마나 짐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비슷한 것이 다 대학생들 막 8천만 원 1억씩 빚내가지고 나와가지고 취업하자마자 탁 돈 받으려고 폼 잡고 있잖아요. 매일 수고해서 돈 벌어봤자 돈과 빚 갚기 바쁜데. 에? 처음에는 이 학자금 다 대주고 다 정부에서 복지 혜택으로 대학 졸업한 줄 알았더니 7%씩 빚을 지고 나오니 얼마나 가슴이 어깨가 무겁냐 이 말이에요. 집장만 한 건 두 번째 치고 내 학비부터 갚아야 되는데 제가.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청장년층에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하면서 이제 좀 복지로서 좀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있잖아요. 감면도 있고 또 융자해주면 이자도 지원해주고. 불안 속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 언제 우리 또 이제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도 다 무료로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B학점을 받아야 장학금을 받았어. 그 전면 장학금을. 근데 아이들이 알바하고 그러는데 성적이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그 B 나오기가 쉽냐고. 아차 하면 권총차 F. 그럼 F 하나만 나와버리면 장학금 탈락이야. 우리 아이 중에서 공차기 좋고 놀기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권총 차가지고 그 겨울방학 때 알바니라고 250만 원 벌라고 아주 찐통 빠진 거 아니겠어? 우리 선생님이 야 공짜로 공부한 것이 편한 줄 알아 이놈아. 네가 알바해서 학자금 벌라니까 그게 진짜 장난이냐 그게? 그 깨달음으로도 그렇게 한번 해본 것도 괜찮아. 이게 공짜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나한테 힘이 되는 학자금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못 받아보니까 이제는. 그냥 우레꽃 주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또 건의를 했네. B학점 너무 높다. 지금 어디까지 내려간 줄 알아요? 예?
취약점 77점 맞아라 그래도 7점 맞아야 돈 준다. 그러니까 마냥 놀면 안 돼. 마냥 놀면 또 장학금 못 받아 애들. 그래서 지 실력이 안 맞는 학교 가면 씨 맞기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소화할 수 있는 아이로 우리는 인도해야 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무슨 이제 세금 얘기가 나오다가 뭐 또 셌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대학생들은 이 걸림돌이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핸드폰에 이거 들어가서 보면서 하세요. 그래야 쉬우니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출품위서는 하나 가지고 다 해결했고 3번 이 속에 이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양식을 찾으려면 또 돈 줘야 돼. 누가 안 가르쳐주고 다운받으려고 그러면 돈 내놔 그런다. 저기 품위서 파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근무 중에 포상 휴가 서식이라는 게 있어. 그죠? 예. 공 선생님들이 들어왔는데 뭐 포상 휴가서 쓴다고 그러면 양식 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공식 양식이 안 들어가 있어. 또 어디서 이거 다운받아야 되지? 뭘로 써야 되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사직서 뭐 일신상에 개인상에 그만둔다든지 간단한 것 같지만 양식이 있는 대로 써야지. 사직서 쓰라니까 그냥 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습니다. 도장 한번 뚜껑 그런 게 사직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자, 소식서가 있고 또 한번 봅시다. 기부증서를 해야 되는데 먼저 얘기를 했네요. 자, 기부증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법적인 관계까지 가는 게 이 영수증이 기부 영수증이에요. 다른 것은 그냥 발행해주면 돼. 근데 이거는 세무서를 거쳐서 이 보관되어야 되는 영수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이런 거를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러면 2021년 예를 들면 1호면 1호 쓰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렬 번호로 쭉 매겨가야 돼요. 요즘은 특별히 이 후원금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보는 시대예요. 작년까지도 그렇게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쓰고 있냐, 또 직접비, 간접비 몇 프로까지 썼냐, 이것까지 이제 또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부를 받았는데 간접비는 몇 프로까지 쓸 수가 있죠? 전혀 저 사회복지 배우면서 안 했나요? 이런 거? 네? 알고 있어야 되는데 확실히 우리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시설에서 많이 모았네, 뭐 후원금 많네, 그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 자, 간접비는 50%까지, 50%. 자, 그럼 후원금 올해 내가 비지정 후원금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어, 우리 기관에. 후원금이 100만 원이 통장에 찍혀 있어. 그러면 직접비, 간접비에서 50% 쓸 수 있다고, 간접비를. 그럼 간접비가 뭐고 직접비가 뭐죠? 말 그대로 사업이라든지 우리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직접비야. 예? 근데 이제 간접비는 뭘까요?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옆에 기관이 불나가지고 불탔어. 예, 진짜 그런 기관들이 생겨나거든요. 매년. 예. 좀 보태달라고 그러는데 5만 원 보태줘야 되겠어. 후원금 받은 데서 또 5만 원 떼야 돼. 그럼 이게 직접비요, 간접비? 예? 간접비. 예. 그런 금액이 이제 여러 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 원 후원 받은 거에서 50만 원까지 간접비를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100만 원 다 간접비를 써보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아셨죠? 예. 간단하게 이해를 하라 그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 성명 쓰고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가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쓰는 거예요. 두 개 다 쓰는 게 아니고. 아셨죠? 예. 그리고 함부로 요즘 주민등록번호 쓰면 안 돼. 왜 그러죠? 정보보호법. 나 잡아가시오. 그리고 아예 써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정 써달라고 그러면 생년월일까지만, 월일까지만 써주면 되고,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이렇게 조회하는 것이 다 요즘은 추적이 돼요. 걸려.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보보호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주소 쓰고, 단체명 쓰고, 이렇게. 저기 안 지워놨네. 또 저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저것도 다 정보부에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고유번호증을 쓴 거예요. 내 번호 안 쓰고. 자, 그리고 단체명. 여기 기부 모집처라고 돼 있죠. 저 위에는 기부금 단체고, 우리는 기부 모집처 언론기관이 아니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 내용. 여기서 잘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잖아. 뭘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봅니다. 쭉 가다가 어떤 분이 어느 정육점에서 갑자기 고기 1000근을 받으래. 예? 돈이야, 물품이야? 물품이죠. 1000근? 600g이 한 근인데, 예를 들면 1000근을 받으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거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전체 회비에 나눠 먹어야 되겠네. 딱 들어. 그럼 한 근, 한 20근씩 한 기관에 가져가면 50근 되니까 1000근이 소비가 되죠? 좋았어. 그러면 한 기관당 20근씩. 잘라서 포장을 해달라는지 해가지고 50개로 20근씩 딱 해서 우리 박스를 해서 딱 왔어. 그럼 이제 와서 가져가면 끝나. 배부는 너무 쉬워. 근데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 이제. 뭐 누가 알겠어. 그냥 나는 먹었다고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크게 걸린 거, 이게, 요즘은. 물품이기 때문에 헌물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요형에다 코드 쓰고 몇 월 며칠 날 적연안에나 써야 돼. 쇠고기, 예를 들면, 1000근. 이렇게 써야 된다, 적연안에다가. 예를 들면, 2021년 4월 18일, 쇠고기 1000근. 예를 들면, M 상사에서 받았다 그러면 M 상사 이렇게. 네? 근데 옆에 고기를 받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그죠? 그럼 환산을 해놔, 대략. 그럼 소고기 한 근에 얼마? 목산이 수입고기하고 한우하고 달라요. 그래서 수입고기를 받았어. 쇠고기를. 그러면 대략 네이버에 쳐봐. 그러면 쇠고기, 수입 쇠고기 얼마? 그러면 예를 들면 한 근에 4만 원이다. 그러면 4만 원 곱하기 1000건 하면 금액 나오죠? 그 금액을 환산해서 내가 쓰는 거야. 그 사람이 뭐 얼마치요? 그러고 죽었어요. 후원한다는데 영수증을 써가지고 죽었냐고. 그러니까 내가 환산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연월일 적용 금액까지는 하겠는데 코드가 뭐고 그러면 유형이 뭐냐 이거예요. 읽기 어렵잖아요. 근데 기부증서에 다 밑에 써 있어. 뭐가 써 있다고요? 유형이. 자, 이렇게 보면 밑에 유형 코드라고 써 있죠? 저것 보고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 읽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소득세법 제34조 2항 기부금, 법정 기부금. 코드가 10. 코드가 10이란 법정 기부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같이 선거철이 장방인데 민주당 당원이지 회비 좀 내. 10만 원 내 10만 원. 그래서 민주당 그 계좌에다가 10만 원을 딱 보냈어. 그럼 그게 코드가 뭐라고? 10. 법정 기부금이기. 그거는 당원비니까. 아셨어요? 예. 그 코드를 잘 써야지. 오만 코드를 써놓으면 세무서에서 정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화 온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 두 번째, 조세 특례법 제73조 기부금
조특법이라고 써있잖아요. 조특법 73, 코드 30. 뭐, 저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저기 기부한 데가 있어. 그러면 저 코드가 저거 택일해서 써주면 되고. 세 번째, 소득세법 제34조 1항 기부금 증서.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어떻게 왔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 근데 남들 헌금하니까 그냥 헌금을 했어. 감사헌금도 하고 실제도 하고. 그게 날아가는 돈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에? 연말 정산을 교회에서 해줘요. 예를 들어서 홍말동이가 1년 동안 했던 모든 헌금을 토탈 회계가 내죠. 당신은 감사한 거 얼마, 실일주 얼마 했습니다라고 증서를 도장을 딱 찍었죠. 에? 그러면 이걸 세무서에 내면 감면을 받아. 조세 감면. 예. 만약에 잘못 써줬다. 교회에서. 그럴 수 있겠죠? 예. 부풀리거나 뭐 줄여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언론에 한번 났잖아. 절에서 시주하고 막 이런 거. 에? 엄청 부풀려가지고 저거 써져가지고 걸렸어.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높이 써준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이 세금을 탈세하게 만드는 거잖아. 감면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세 탈세범으로 걸리는 거지. 아셨어요? 한 사람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중립을 정확하게 지켜야 돼. 돈 관리하는 사람들은. 틀리게 막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써서 교회에서도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창피해요 또. 예. 그렇게 걸리면 교회가 제일 투명해야 될 교회인데 이렇게 잘못 또 써놓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아예 그거를 부풀려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해주려 생각도 하지 말고 사실 정확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요즘은 당당하게 교회도 헌금하고 당당하게 나도 세금도 감면받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요. 얼렁뚱땅 하려고 하지 말고. 또 하잖아요. 지금은 교회도 다 세금 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냥 덮어버렸어. 예, 그런 기관이다 그러고. 그리고 덮어버릴 뿐만 아니라 혜택도 주지 않았어 교회는. 그래서 기초수급자보다 더 못 살아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여기서 제외된 대로 소득 분류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가에서도 다 세금 내라 이제는. 그리고 권리도 주장해라 이런 뜻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헤롯한테 해놓고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세금 얘기하니까 우리 이거 예수님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전 하나 딱 이리 갖고 와봐라. 이게 화상의 글이 누구 그림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세금 내라 그랬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금 내라고 했는데 뭐 자꾸 딴소리를 하냐고 교회들이. 뭐 종교가 뭐지. 성경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예수님 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는 게 맞다. 권리도 주장하고 내는 게 맞다. 자, 34조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저게 41이다. 그 다음에 조세 특례 뭐 지역별로 우리 사주법 나오죠? 뭐 기타 잘 모르겠다. 이거는 뭐 목록이 없다. 그러면 기타 기부금 코드 50 이렇게 써주면 세무서에서 다 알아서 처리한다 그 말이지. 아셨죠? 예. 그리고 내가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거 해주라기 좀 그렇다 그러고 얼렁뚱땅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 요즘은 우리가 세금 낸 건 다 가표가 잡혀 있어서 다 찍히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환수 받는 거 있잖아요. 연말정산. 예, 그런 것이 다 자료가 된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해야 된다. 제일 힘든 부분의 세금이에요, 이게.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는 거, 이것도 그렇고. 아까 선생님 뭐 눌렀어? X? 요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자, 오늘 어려운 것만 몇 개 할게요. 다 할 수 없어,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그러면 기부증서, 3번에 기부증서 했고, 또 좀 어려운 게 뭔가, 잘 안 쓰는 거니까, 우리 공인요원들 포상해가지고거든, 이 소식은. 어디 갔어? 여기 도망가고 어디 갔어? 휴가서 양식 대책. 왜요? 할 수만 있으면 정당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쉬게 해주는 것이 또 이렇게 소진이 된 것을 방지하니까. 자, 이렇게 휴가 신청서는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근데 내가 휴가 신청서 받아보면 계획적으로 내 놈이 있어. 금시한다. 미웃게. 그러지 말고 찍히는 거야, 그게 이제는. 그리고 월화수목금 있어. 금요일 날 힘들잖아요, 다 같이. 쭉 해왔기 때문에. 근데 꼭 포상이고 휴가 신청하면 꼭 금요일 날 신청해. 왜 그럴까요? 금요일 쉬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이렇게 쉬려고. 근데 남아있는 선생님들은 죽어나. 그 선생님이 휴가를 해버리면. 왜? 아파요. 나 금요일 안 나와. 아침에 전화로 삐리리리 해가지고, 시어장님, 어제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세요? 그래, 나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깨버린 사람도 있어. 뭐, 어쩌고저쩌고. 포상휴가 줄 때만 목소리가 기어들어. 그러면 내가 이제 짓궂게요. 그 병원에 가서 진단서 떼오고, 약국 갔으면 약봉지라도 갖고 와. 그런 거. 그거는 뭐예요? 휴가를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정도껏 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해도 좀 쉬지. 그런단 말이에요. 막 힘들어 그러는데도 눈치껏 없이 그냥 끝까지 나오라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신청서를 저렇게 쓰면 된다. 휴가가 몇 가지 있어요? 연차. 알죠? 한 달 열심히 근무하면 월차가 몇 개 발생해? 하나. 짠 거야, 사실 보면. 한 달 종일 일하면 하루 쓸 수 있는. 근데 그것을 모아서 쓰면 연차 성질이 있거든. 내가 6개월 동안 안 썼어. 그러면 6일 쉴 수 있잖아요. 진짜 몸이 아파. 일주일 팍 쉬는 거야. 아껴놨다가. 근데 내가 하나밖에 안 썼는데, 시어장님 나 5일 안 쉬었는데 더 늘어주세요. 그러면 주는 기간이 있어 없어? 안 줘. 그러니까 쓸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진하기 아니해서 시어장들이 눈치껏 일이 좀 뜸하다 그러면 쉬라고 자꾸 종용을 해줘야 돼. 한 3일 일하다가 하루 쉬어. 이렇게. 그래야 시너지가 되지. 아까처럼 맨날 금요일 날 쉬려고 하지 말고. 금토일 그랬어요. 나는 한 달 동안에 하루도 안 쉬는데 어쩔 때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원래는 7년 근무하면 성경에서도 1년 쉬어주게 돼 있어. 안식년. 아시죠? 근데 나는 3번 안식년이 지나갈 판이야 지금. 21년째. 그리고 교인들이 또 쉬란 말을 안 하네. 목사님 주일날 안 나오네. 어떻게 되겠어? 토요일날 또 더 바쁘네. 뭐 실수하나 뭔 더 바쁘네. 목사님은 쉴 데가 없어. 수요일은 또 수요일이라고 해봐야지. 금요일은 금요철 하라고 그랬지. 웬만한 큰 교회는 다 월요일날 쉬거든요. 그 월요일날 더 바쁘네 이게 또.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또 딱 또 동그라미 해보면 좀 쉬려고 하면 또 그날 또 도청 가야 되는 거죠. 예. 예. 우리 딸이 일을 줄여요. 나한테 일을 줄여? 일을 줄여? 그 일을 안 줄이니까 기간을 줄여요. 기간 없애라 이거야, 이제. 하나만 해라, 하나만. 자,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나에 지금? 자, 24명, 25명 먹여 살리나니까 나도 힘들어. 따지고 보면 회장이 회장. 근데 회장이 하루도 1시간도 10분도 내가 못 가보잖아요. 요양원도 매일 또 주일날 한 번 딱 들어가요. 1시간 예배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자랑은 아닌데 그게 자랑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일주일에 1시간 가서 보는데 잘 돌아가잖아. 그럼 됐지, 뭐. 예. 우리가 주인이 없어도 기관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운영자는. 맞죠? 이 주인이 가서 있어야 이게 돌아간 척하고 눈치 보고 그러면 그건 이미 망한 거야, 그 기관은. 시설장한테 임딱 해주면 이끌어 나가게 해야 된다. 시설장이 무슨 일 생기면 전화 삐리를 하잖아요, 상의하려고. 걸어다니면서 상담해주면 대표자는 그걸로 끝이고. 예. 그러니까 요 휴가 신청 쓸 때 연차, 월차, 그 다음에 뭐예요? 반차도 있어, 반차. 활용하시라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한 2시까지 자고 가면 좀 몸이 풀릴 것 같아. 그럼 시장님 저 반차요. 그리고 2시에 나가. 안 나가지 말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나 반차 쓴 사람 못 봤어. 에? 쓰려면 무슨 반차 쓰냐? 금요일날 휴관해가지고 3일 쉬지. 그러니까 반차를 활용을 안 해. 기타는 그 외에 휴가. 자, 이게 우리가 근무 중에 발생하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써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처음 들어올 사람도 해야 되지만 내가 기관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소리가 이 소리예요. 성폭력하고 자기소개서 내라고, 이력서 내라고. 내가 이력서 공부했죠? 했죠? 더 설명 안 하고 나가고. 그때 한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많이 쓰지 마라. 내가 아동으로 취업하려면 거기에 무슨 열관리 자격증 그런 것이 왜 필요해? 하다못해 정의접기 자격증 그거는 필요하지. 아셨어요? 내가 자격증 20개 갖고 있다고 그 자랑하려고 다 이력서에다 20간 채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산만한 사람으로 보여. 오히려 자격증이 많은 게 뭐라죠? 뭐 기술이 많으면 가난하다나 뭐 그런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관련된 자격증을 쓰라 그 말이에요. 운전면허증 예를 들면 또 뭐 성폭력 자격증, 가정폭력 자격증, 상담사 자격증 이런 게 필수잖아요. 그런 것만 써. 그걸 뭐 다른 자격증 쓸 필요 없어. 간단하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 여러분, 내가 선 보러 간다 그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답이 나오잖아. 그리고 일단은 이 조회서를 우리가 조회해서 그 자리에서 하니까 이제 상관없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몰라. 자, 근데 지금 초등학교 가서 우리하고 MOU 맺어야 되겠어. 저게 이제 평가의 점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갑자기 교장 선생님 만나고 해주려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 협약서에서 다 거기서 해준 줄 알아. 절대 그렇게 해준 교장 선생님이 없어. 자, 협약서는 교장 선생님 사인할 자리만 빼놓고 내가 다 만들어서 뭐지? 이 상장 표지 같은 거 두꺼운 거 있죠? 파란 거. 거기까지 다 끼워가지고 교장 선생님 사인만 하세요.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나는 처음에 이거 몰라가지고 뭔 내용을 써야 되나? 교장 선생님과 협상하면서 써야 되나? 나도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누가 하나 딱 적어 주더라고. 너무 쉬운 거야. 여러분 여기서 실습 때 배워갖고 가버리잖아. 자, 보세요. 평강지역아동센터와
저 일부러 내가 뺐어요. 진건초등학교는 상호협력적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기 아동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게 보이나? 이게 나와나? 다음과 같이 기관 협력을 체결하여 상호 기관은 적극 협력하여 이기 아동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엄청난 내용이야. 이렇게 딱 써놓으면 행정실 가가지고 우리 저녁에 헤드라이트 켜고 운동장 좀 쓸게요. 그러면 너 할 수 있어요? 없어. 요것 하나 딱 하면 이제 다 적세에 걸리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게. 이 협약서 하나가. 협약서는 시효가 몇 년이에요? 네? 1년? 그럼 몇 년 가서 하게? 얼마나 귀찮아. 네. 여기 쓰기 나름이잖아요. 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맺었어, 이제 더 이상 거절 못하게. 첫 번째, 위기 아동 청소년 조기 안 나오네. 조기 발견 체제 구축을 위해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기 아동 청소년 효율적인 보호 체계망 형성을 위해서 상호 연계 강화한다. 이기 아동 청소년 자립 잘 지원 체계망을 위한 상호 협력한다. 토요일 지역사회 가족 공동체 및 아동 돌봄을 위한 운동장 사용 협력 딱 찍어놨어. 저거 해놓고요. 토요일 날 그 교장 선생님은 하루도 안 빌려줬어. 저거 딱 해놓고는 매주일 우리가 쓴 거야. 토요일 날 실생들하고 같이 야구도 하고. 보면 한 건 나와. 야구. 응? 우리가 찜해놨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번 쓸 때 가서 아순소리하고 막 우리 뭐 몇 시까지 뭐 쓸게요 뭐 이럴 필요도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이 협약서를 안 써놓으면 늘 우리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기간은 없는 거예요? 자, 기간은 이제 구두상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이 2년간 유효하는데 말 없으면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럼 2년 되면 또 2년 연장, 또 2년 연장. 그만하자 할 때까지.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람, 우리가 뭐 잘못한 이유가 없는 한 깨자고 그렇게 했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학교도 유익이야. 학교도 MOU 이런 게 다 실적인 거예요. 민간하고. 예. 밥그릇이요, 밥그릇. 쉽게 말하죠. 예. 귀찮아하지 않아. 예. 우리가 몰라서, 매번 사용할 때마다 귀찮아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진건초등학교 대표 교장, 여기 이름 쓸 것만 빼놓고, 응? 이게 사인이야, 사인. 홍길동 쓸 자리만 빼놓고, 그리고 이것도 순서도 알아야 돼. 우리 기관을 먼저 쓰면 안 돼. 상대방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우리 기관. 그리고 도장은 도장 찍는다 아니면 사인한다. 네? 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사인하면 나도 사인해야 되는 거야. 저쪽에서 진건초등학교 도장 관인을 찍으면 우리도 사각도장 관인을 찍어줘야 되는 거야. 양쪽에 이렇게 언밸런스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 쪽으로 유도할 수 있어. 우리가 도장을 빵 찍어갖고 두 MOU를 가지고 가면 여기 도장 찍었네. 그러고 거기다 자기들도 도장 찍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도장 하나 찍든지 사인 하나 빼놓고는 내가 다 해가야 된다. 아셨죠? 그럼 저기서는 읽어오기만 하는 거야. 뭐 뺄 거 없네. 잘했네. 그러고 그냥 사인하는 거예요. 내가 시장님 사이트 만들 때도 누가 이렇게 막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광길 시장님 때요. 우리 남양주 전체 사랑의 지팡이 사이트를 만들려고 부대포로 시장실에 갔어. 시장님이 이거 뭐 칭찬하면서 민간에서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기특한 일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광길
이름 석자 쓰면 끝이야. 그게 승인이야, 승인. 예. 이제 이런 것을 잘해야 돼. 예. 복지사들은.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거 아니잖아. 이번에 우리 야구단 승인 받을 때 2011년도 공문. 그때 읍장님 우리 시설까지 왔습니다. 공문 여기 있어요. 보세요. 그때 우리 운동장 사용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부터 6시, 7시까지 우리가 무조건 썼어요. 그때 다 무료로 썼어요. 지금은 돈 내야 돼. 근데 돈 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 까다로워졌더라. 단체증하는데 뭐 20몇 명 다 초본을 가져와라 뭐 하라. 그리고 경쟁이 또 치열하더라. 이미 4개 팀이 쓰고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전략을 세웠지. 비어있는 시간대를 말해주세요.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시간하고 요일. 3일 얘기하더라고. 오전, 오후. 어때 썼댄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빈 요일을 계획하겠다. 그렇게 해서 승낙도 받아놓은 거예요. 자, 받아놓고 프로포즈를 이번에 오렌지 대산에서 또 사용 승인하려고 뭐 면접을 어쩌라 했더니 자, 3개월 전에 2월 달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네트워크하고 그리고 저들을 이제 옷 맞춰가지고 입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 이게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걸린다. 그 말이에요. 뭐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여러분들도 철저히 배워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었죠. 3번에서도 해야 될 게 있나요? 자, MOU 했고, 기부증서 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직증명서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연합모금 서식, 네, 그냥 넘어갈게요.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의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도청에 그 이력사에 대해서 올해도 이제 가서 한나쌤이 가서 공증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주면 그냥 통장에 빵 1억 쏴줘요. 돈은 한꺼번에. 쏴주기 전에 도에서 무슨 거를 하냐? 공증을 해요. 공증. 사무실에 가서. 당신이 돈 잘못 쓰면 대표자로 책임을 져라. 그럼 1억에 대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 네? 네. 회장이 책임지는 거, 회장이. 회계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또 회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서 우리 관인 도장, 협의 도장을 찍고 누구하고 계약을 하죠? 1억 주는데 도에서는 누가 책임져요? 도지사. 도지사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돈 얼마 안 되는 1억이지만 1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도래로 집행하는 돈 중에는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전번에 뭐 아동 예산만 제가 그 잠깐 보니까 2조 7천억 원인가 됐었어요. 경기도 아동 예산만. 그게 이제 30개 시군구 뭐 교육청 예산 그런 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비용에 비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직인증명원이라는 게 있어요. 직인증명원. 이게 왜 필요하나? 이거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졸업한 사람도 있어. 근데 이런 프로포즈가 돼가지고 뭐가 되면은 저 관인 이게 진짜 도장인가 아닌가 저걸 가더라고요.
도장을 위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장 사용하는 도장을 저렇게 찍어 직인 증명원 기관 평강제과로 주소 쓰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각 도장 있죠. 그거를 꽝 찍어. 그리고 평강지역화등센터 직인 상기 위의 직인은 평강지역화등센터 직인임을 확인합니다. 꽝. 저거 찍어서 낸 도장 아니고는 우리도 인정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인정 못하게. 이게 인감 증명 역할을 하는 직인 증명원이라는 거예요. 직인 증명은 가져오세요. 근데 직인 증명이 뭐예요?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어 모르니까. 네.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건데 뭐 모르니까 어렵게 보이죠. 네.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지나면 이제 도가 트게 되겠죠. 내가 서류를 제대로 볼 수는 있잖아요, 이제는. 자, 우리가 매달 해야 되는 회의록, 교사 회의록. 그냥 뭐 교사 회의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식이 있어. 하기 싫어해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꼭 챙겨서 해야 돼. 이게 왜 힘드냐? 안 해놨다가 평가 때 하려고 그러면 다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녹화되는데 또 말할 수가 없네. 가라를 해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쉽게 말하자.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야. 그런 것이 서류가.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 그러려면 대충 요점이라도 써놔라. 사진 찍어놓고 회의할 때. 아셨죠? 회의록에 그냥 자세히 못 써더라도 뭔 내용을 회의했는지라도 써놔야 살을 붙일 거 아니요. 그러려면 아예 일자별로 회의할 때마다 우리 카페처럼 딱 사진 찍어놓고 오늘은 회의 무슨 세 가지 뭐 했습니다라고 그렇게만 해놔. 몇월 며칠 맑음 흐림 정확하게 써놓고 내가 밴드에 꼭 날씨 써놓죠. 그 왜 써놓은지 알아요? 중요해 그것이 그렇게. 자. 실제적으로 교사 교육 회의록이에요. 자, 일자, 시간, 장소, 주관자. 교사 중에 누가 회의를 인도했는지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뭐 심화교육, 기초교육, 회의 안건 쓰는 거 자유롭게 쓰고 기록자 쓰고 안건, 채택 내용, 준비물 있고 참여자. 자, 우리 교사의 총 5명 내용. 내일 예를 들면 화천 산천어 축제 얼음 축제 간다. 회의 열렸어. 회의해야지 갑자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로 의견 나눴던 것을 쫙 써요. 아이들 준비물, 선생님들한테 네트워크. 그래서 다 하고 조를 짜. 하버드 평강 간다 그러면 애들만 해도 50명이에요. 차 타는 순간에 45인승 타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과간이 아니야. 애들. 차 안에서 더 떠들어.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소리 지르고 다닐 수가 없어. 조편성을 하자. 그래서 5명씩 10개조로 나누자. 그리고 2개의 시설을 예를 들면 선생님들 총동원해가지고 2개조에 한 사람이 관리를 하든 1개조에 한 선생님씩 맡기는 거지. 담임격으로.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힘들어. 애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나가면 말 잘 안 들어. 그래서 5명 중에 한 제일 6학년이면 조장을 뽑아. 그래서 니들을 충족시켜야 돼. 가기 전에. 야, 조별 모임 한번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 모여서 너희들 깃발도 만들고 조가도 만들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딱 버스를 탄 순간 모둠으로 함께 이렇게 조별로. 그리고 버스에서 하천호 쪽에서 내면 그 넓은 곳에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개미떼처럼. 절대 통솔이 안 돼. 막 그 뭐죠? 어린이집은 뭐 노란 티라도 입고 막 이렇게 구별시키잖아. 근데 우리 애들은 또 그런 거 큰 애들은 안 입으려고 그래. 가면 튄다고.
튄다고. 우리가 이렇게 왜 튀게 입어야 되는데 옷을. 그러면 애들은 좀 유치하지 않게 뭔가를 티를 내주고 우리가 보면 딱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뭐 좋은 뭐 동그란 스마일이는 어떤 배지를 단다든지. 예. 그러면 한눈에 보면 우리 애들이 이제 아니까 자기들도 기분 나쁘지 않고. 예. 그런 것도 좀 구비를 해야 돼. 근데 얘들 크면은 또 명찰도 안 차려고 그래. 이 목걸이 거는 거. 예? 유치하다고. 예. 근데 그거는 유치해서 거는 게 아니라 거기에 50명의 전화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있는 애들 다 써서 뒤에다 꼽아가지고 넣어야 돼. 왜냐하면 만약 잊어버리면 선생님한테 아이는 전화해야 되고 선생님은 아이한테 전화해야 되니까. 우리가 출석부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목걸이를 하게 하고 그거 안 차려고 하면 훈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좀 부지런하면 프로그램까지 예. 밑에다가 깨알만한 글씨로 전화번호 넣고 위에는 3박 4일이다 그러면 3일치 프로그램을 대략 써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도 답답하지 않아야지. 아 내일은 2시부터 3시는 뭘 하겠구나 이게 이제 오게끔. 그러면 5명씩 딱 차에서 떨켜줘도 선생님들 놀랄라야. 예. 왜? 와라 하고 저장하고만 통하면 돼. 선생님은 5명은 끌려올 거니까 조장이 책임지잖아요. 저장해야 돼. 야 여기 화천어 축제 지금 10시인데 12시까지 마음껏 놀고 저장 통해서 12시까지 정확하게 열로 밥 먹으러 와라. 또 뭐 햄버거 받으러 와라.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애들은 칼이야. 예. 왜? 햄버거 받으려니까 12시까지 와야 돼. 또 얘들은 또 도시락 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핸드폰 다 있으니까 뭐 시계 없어도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그 3시간 동안 선생님은 자유롭게 또 할 수 있잖아요. 줄줄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냐. 3박 4일 동안. 예. 그래서 이것을 잘 짜시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용까지 다 해서 기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의견까지 다 해서. 예. 이거는 평가 서류에도 들어가니까 교사회의를 잘 해 놓으셔야 되고, 자, 3번은 다른 것도 안 해도 되나요? 톨게이트가 있던 거고, 재직증명서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기간에 이렇게 있고, 기간에 이렇게 있고, 이거, 잘 발생은 안 하지만, 발생하면 손을 못 대. 퇴직금 어떻게 줘야 되는지. 네. 그 담당자 한 사람이 없으면 이제 깝깝한 거예요. 세무서에 들어가도 모르겠더라고, 나도. 무지무지하게 복잡해. 요즘은 어떻게 또 서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찍어 놓으세요. 아시는 분? 우리 회계 전문인 분 끝나고 그래가지고 말을 할 사람이 없네. 회계 전문이 없어, 이제. 회계 전문의도 몰라, 이거는. 너무너무 내가 볼 때 힘들어. 자, 2013년도 거 지금 나와 있는데,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이게. 응? 봐도 모르겠더라고, 잘. 이런 식으로. 뭐, 퇴직금 1,000만 원의 명예퇴직금 허용일 때, 뭐, 근속 연수 공제는 5년으로 하되 150만 원은 공제됨.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모르지. 그죠? 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너무 헤매다가, 우리 한나쌤이 이걸 완전히 꿰뚫었어요. 엑셀인데 이게 안 나오죠.
근데 이거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퇴직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이렇게 평가할 때 퇴직자들을 떠들어봐요. 퇴직금 제대로 줬나? 또 뭐 이거 입사할 때 제대로 소리 받았나? 퇴사할 때 소리 받았나? 자,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며칠 전 우리 한 사람 갑자기 돌봄교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지? 퇴직하고 나면 받는 거. 그러니까 퇴직금 당연히 받지. 실업급여. 실업급여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데 계약직으로 들어왔으니까 계약 만료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징하게는 말 안 들어. 그래서 그만두셔이. 그게 뭐요? 공고 사직. 근데 본인은 그게 기분이 나쁘지만 6개월 동안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거의 180만 원씩 6개월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내가 그만둔다라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시간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미웠더라도 6개월 동안 생각하고 좋은 직장 받도록 배려를 해주는 게 낫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내가 말 안 하지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기서는 씩씩거리고 저는 실장님 왜 실업급여 안 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요? 개인 사정 때 그만뒀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주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잘 다시 국가에서도 실업급여는 왜 주는 거예요? 직장 구할 때까지 위기를 당하지 말라고 주는 게 실업급여 맞죠? 근데 실업급여를 6개월 받는데 3개월 만에 취업이 되면 또 뭐 수당 또 나온다고 그러대요. 국가가 너무 좋은 거야, 따지고 보면. 응? 또 빨리 취업했다고 또 취업수당이 또 나온대, 따로. 그럼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게 낫는 거고. 뭐 이게 1년 금방 그만두고 또 쉬고 1년 그만두고 또 쉬고 또 실업급여 받고 계속 그건 안 되는 거 보더라고. 또 그 기간에 그만뒀으면 다시 못 들어오더라고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게 잔머리 써가지고 또 6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우리 기간 다시 들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다시 재입사는 되는데 거기에서 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고. 들어오기는 가능한데. 그럼 미워도 다시 받아줘야 되겠네. 자, 우리가 원리를 알고 잘 처리를 해주시고, 이거는 글자 두 자 차이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리고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여러분이 이걸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